반갑습니다. 송지구입니다. 진로에 문제가 있어요. 진로 설계 잘못한 거야. 그래서 우리 보면 나중에 직업을 가질 때 세 가지로 갔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기도 하고, 내가 잘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기도 하고, 이도저도 아닌 좋아하지도 잘하지도 못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기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 번째에 들어가.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못하는. 그래서 우리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한테 강의를 해주실 분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 일을 잘할 수 있을 거냐, 이 얘기를 우리한테 좀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면 우리 아이들을 아주 행복한 로드맵을 짜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 근데 이분은 성함도 특이해. 성함이 한수위야. 자, 한수위 소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한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한수입니다. 네. 여기 보면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자신의 꿈을 멋지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잠시 보시면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을 경영하는 전문 CEO가 될 겁니다. 네. 기업을 경영하는 CEO라는 꿈이 분명하죠. 네. 이 아이가 그 다음에 탐색한 것이 뭔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처럼 미래를 예측하고 시대를 앞서가는 통찰력과 창의성을 가진 CEO가 되어 능력을 갖추고도 취업난을 겪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청년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우리 아이가 기업 CEO라고 하는 직업 비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자기가 닮고 싶은 롤모델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 시대의 인재상을 반영한 비전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 시대의 인재는 자신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능력을 가진 인재가 아니라 자신의 잠재력과 자신의 능력을 이 사회에 그리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국가에 어떤 기여와 헌신과 봉사를 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비전이 분명한 아이들은요. 그 대상이 분명하게 있어요. 능력을 갖추고도 취업난을 겪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저는 취업의 기회를 주고 싶어요. 그죠? 자, 바로 이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또한 기업을 운영해서 이익금으로 국내 유명 대학을 하나 인수해서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성장시킬 거예요. 네, 그런 비전도 마련하고 있죠. 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이런 가슴 설레는 비전 뒤에는 반드시 이 꿈을 내가 언제까지 이루겠다라는 그런 시기적인 목표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 이 학생 거를 한번 잠시 참고하면요. 그 기업을 인수해서 그죠? 기업에서 대학을 인수해서 세계 10위권 명문 대학으로 성장시킨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국내 인재뿐만 아니라 해외 인재도 수용해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거라는 그런 비전을 밝히고요. 그 뒤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 꿈을 이루는 시기를 내가 50세인 2047년으로 잡고 37세인 2032년까지는 대기업의 핵심 임원이 되어 CEO의 역량을 쌓아갈 것이며 그리고 현재 주식 투자에 대한 공부를 지속하며 성공한 CEO들에 대한 책을 일주일에 한 달에 한 권씩 읽으며 CEO로서의 역량을 키워갈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비전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아이들과 현장에서 만나서 대개 8시간 과정으로 아이들을 만나서 8시간 동안 아이들이랑 그런 워크숍을 진행을 많이 하거든요. 최근 한 4년 동안에 만여 명의 아이들을 만나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물론 뭐 학교에도 많이 가고요. 예,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의 설명회에 가서 이런 컨셉을 이야기하면 부모님들이 요청을 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학부모님들의 참가 신청을 받아보는데 대개 참가 신청이 약 한 30명 정도로 제한을 해요. 그런데 행사 당일에 딱 가보면 아이들이 25명 정도 와 있습니다. 그 5명은 어떤 아이들일까요? 부모와 정말로 그날 아침까지 말싸움을 한 거예요. 거기서 엄마가 이기면 오고 아이가 이기면 안 오는 거죠. 예. 그런데 저는 그 워크숍을 시작할 때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선생님은 너희들이 너무너무 부럽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 만약에 너희들만 했을 때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오늘과 같은 기회가 주어졌다면 선생님은 훨씬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거야. 네. 그러면서 물어봐요. 솔직히 이야기해보자. 오늘 정말 내가 오고 싶어서 온 사람 손 들어봐. 이렇게 하면요. 몇 명 드냐면 3명 정도 듭니다. 네. 자, 반은 기대를 가져오고 반은 엄마의 등 떠밀려서 왔어 라고 하면 아이들이 한 12명 정도 손 듭니다. 정말 죽기보다 싫은데 짜증나게 우리 엄마는 무슨 설명회라고 가가지고 또 무슨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나를 귀찮게 토요일 날 오전에 모처럼 늦잠 자는데 이런 아이들. 솔직히 말해봐, 손 들어봐. 그러면 나머지 한 인원이 손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얘들아, 동기가 어찌됐든 전혀 관계없다. 너희들이 8시간이 흐른 뒤에 너희들이 이곳을 나가면서 선생님, 정말 오늘 여기 안 왔으면 좀 큰일 날 뻔했어요 라는 간증을 하고 가리라 라고 아이들과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자, 오전에는 주로 아이들에게 꿈을 많이 끄집어내는 것을 많이 합니다. 예, 꿈을 많이 끄집어내고 정말 너가 하고 싶은, 가슴 설레게 하고 싶은 직업을 끄집어내고요. 네, 혹시 그것이 없는 아이들은 간단한 검사를 해서 집어넣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 꿈에 이르기 위해서 정말 내가 10대에 해야 할 일, 필수적으로 그거와 관련돼서 해야 할 일들 목록을 쭉 뽑아내고요. 친구들 앞에서 서로 발표해보고 생각을 나누고 막 이런 걸 합니다. 그리고 아까 한 것처럼, 저 아이가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를 나눠줘요. 표를 나눠줘서 너의 직업 비전이 뭐냐? 가슴 설레게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네가 닮고 싶은 사람은 누구야? 그리고 정말 너의 도움이 필요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 있는 일,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를 이것을 정말 잘 적도록 합니다. 비전 교육을 잘못하면 아이들이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면요. 아이들이 모두 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황금 만능주의로 흘러요. 다. 외제차 사고 싶고 호화 저택에 살고 싶고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가치를 정말 잘 컨트롤해야 되거든요. 예. 이 시대에 맞는 인재상.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많이 알려줍니다. 너희들의 비전도 진보한다. 얘들아, 박지성 선수가 축구 선수로서 은퇴했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는 뭐 할까? 그 다음엔 뭐 할까? 이렇게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은 영어 교사가 되겠다는 아이들은요. 무슨 55세가 돼도 영어 교사인지 알고요. 아이들이. 예. 거기에 맞게 진보하는 스케줄을 아이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물어보면 쇼킹한 대답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가장 쇼킹했던 건 뭐냐면요. 치킨 가게 주인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 있어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자, 물어보면 이렇게 막 던져요. 물어봅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치를 할 수 있겠네요. 감독도 할 수 있겠네요. 해설가도 할 수 있겠네요. 조금 더 확장하면 대한민국의 유능한 축구 선수들을 발굴해서 그죠? 유럽의 명문 구단에 이어주는 에이전시 역할도 할 수 있죠. 그죠? 만약에 박지성이 더 큰 꿈을 꿨다면 그죠? 메뉴 같은 구단을 운영하는 구단주도 꿈꿀 수 있습니다. 그죠? 그때 이렇게 물어봐요. 얘들아, 만약에 박지성이 구단주를 꿈꿨다면 박지성은 축구 열심히 공부하면서 틈틈이 어떤 공부를 했을까? 경영학 공부를 했겠지. 그죠? 엄마들이 좋아합니다. 엄마들은 얘는요 CEO를 시키고 싶은데 맨날 공 차는 것만 좋아해요. 막 이런 엄마들이 있어요. 예, 그런 아이들에게 그렇게 코멘트를 탁 해주면 아이들이요. 이게 끝이 아니구나. 끝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제 얘기도 해줍니다.
선생님은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이 참 좋았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그런 역할을 하다가, 그리고 교육 강연가를 하다가, 그리고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비전 디자이너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은 가장 행복하거든. 선생님은 가장 행복한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온다. 선생님도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일을 했으면 좋겠어. 그런 걸 오늘 동안 찾아가는 거야. 라고 요것을 작성하게 해요. 그 꿈을 30년 뒤까지는 어떤 궁극적인 꿈,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그 10년 전까지는 어떤 꿈,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할 것인지. 이것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한문단어로 만들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문단어. 그리고 이걸 발표하게 시켜요. 근데 여기서 막 배틀을 시킵니다. 배틀을 시켜요. 아이들 재미있게. 예. 배틀을 시키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이가 발표에 나와서 이렇게. 그럼 제가 이야기합니다. 와, 정말 멋진 비전이구나. 비전 점수 97점! 이렇게 해요. 그러면 97점의 벽을 깨보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애들이 막 도전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한 10명 정도 하면 제가 얘기하죠. 얘들아, 사실 선생님이 비전 점수 97, 98 한 거는 뻥이야.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너의 소중한 비전에 어떻게 점수를 매길 수 있겠니? 선생님이 그렇게 한 거는 단지 여러분들이 서로 멋진 비전을 크로스해서 볼 수 있도록 경쟁을 시키고자 한 것이지, 너희들의 비전은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점수로 환산할 수 없어. 자, 이런 것을 오전에 만들고요. 이것을 가지고 자기만의 멋진 이미지로 만들게 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 그리고 이것을 한 2시간 정도 아이들이 재밌게 만듭니다. 엄마가 억지로 가라고 해서 정말 인상 팍 쓰고 저를 노려보던 아이. 그 아이가요. 1교시가 지나면 얼굴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교시가 되면은요. 화색이 돌아요. 생글생글. 5가 되면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자기가 제가 왜 그러는가 봤더니요. 정말 아이들도요. 자신만의 가슴 설레는 꿈을 다시 아이들이 설정해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 과정은요. 뭐냐면 발표인데 저희는 면접 형식으로 합니다. 프레젠테이션 면접을 해요. 그래서 대개 6명이 한 조가 되면 1명씩 들어와서 발표를 하게 하는데 나머지 6명은요. 저희랑 같이 배심원 면접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발표하면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질문하면 아이가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남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것에 이렇게 두려운 아이들 있죠. 예, 그런 아이들이 쉬는 시간만 오면 와서 그래요. 소장님, 저 발표하는 거 제발 좀 안 하면 안 돼요? 저 이번 한 번만 봐주시면 저 나머지는 다 잘할 수 있어요. 막 이래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그때 상황 보고 하자. 그런데 선생님이 전국에 10,000여 명의 아이들을 만나봤는데, 선생님이 확신컨대 너 반드시 할 거야. 예, 왜 그러냐면, 만약에 선생님이 너 시키지 않으면 너 집에 가면서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선생님 막 욕하고 갈 거야. 그런데 99% 합니다.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뿐만 아니라 중학교 아이들도요. 정말 너무나 멋진 자신의 비전을 설계하고 발표하게 됩니다. 네. 이 시기에 아이들이 이런 경험을 갖는다라는 거, 8시간 온통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생각해 본다는 거 정말 귀한 기회 아닐까요? 네. 아마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자신의 남은 삶에 대해서 멋진 비전을 설계해 보시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